민병호의 아들이자 조선시대의 상남자 태토남 민강입니다. 아버지가 뭐 약의 천재였다라고 한다면 아들은 판을 키우는 경영천재. 특히 이 당시에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 물약, 이 광고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어요. 1910년 7월 12일자 대한매일신보. 평안북도 태천에 사는 이정화 씨가 길거리에 누워 죽어가는 지순복 씨를 보고 자선의 마음으로 약을 건넸고 그것을 마신 지순복 씨는 회생하였다. 일기나 약간 체험담 느낌인데 광고보다? 뭐 제품 설명도 없어요. 이걸 마시면 어쩌다 저쩐다. 아버님은 이 약에는 뭐가 들어있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사람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 그걸 제보를 받아서 그대로 그걸 넣어서 광고를 했던 거예요. 약간 기사인 척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부터 그런 기사인 척하는 기사가 된 콘셉트, 이 약방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요? 붓표. 표? 아이고 배야. 아니 그거 말고 비켜 장나대 원조 비켜 마마, 소화제. 아이고, 눈은 뒀다 뭐하느냐? 부채가 없잖아, 부채가. 부채가 없는 것은 수가 아니니라. 진짜 오래됐다. 지금은 이제 부표하면 이 이야기 바로 생각날 네. 정도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 오래된 상표라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상표 등록을 하게 됐나?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잘 나가니까 그게 또 탈이 됩니다. 카피약? 그렇죠. 유사 제품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거의 60종 가까이가. 10조. 진짜 많았어요. 결국 이제 민강 사장이 부표 이걸 상표를 등록하고 동시에 유사 제품을 파는 업자들에게 다 고소장을 날립니다. 실제로 이제 고소당한 약방들은 D약방에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좀 고소를 추하해달라 부탁을 했다는 거고 결국 이제 유사품을 만든 약방들은 신문에다가 사과물을 올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D약방은 광고에다가 이 약을 사실 때는 부채 상표를 주의하시오라는 문구가 이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저도 약국 막 처음에 개업했을 때 사람들이 부표 주세요. 무조건. 그 약 이름 말고요? 네, 무조건 부표. 몇십 년 동안 계속 불었어요, 그 바람이. 사실 D약방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는 그런 약방이었어요. 자, 1936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36년 일제시대인데. 네. 바로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출전한 마라톤. 여기에서 이제 일장기를 가슴에 단 채로 출전을 했지만 금메달을 따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애국심 불태웠죠. 그런데 이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그 다음 날 신문에 이상한 광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광고를 잘 보면 이게 손기정이 일본 캐러멜을 먹고 장성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딱 본 D약방이 바로 다음 날 광고를 냅니다. 손기정 선수를 축하하는 글과 함께 건강한 조선을 목표로 다 같이 위장을 건전케 하기 위해 D약방의 약을 마십시다. 약방이 국민들이 속을 완전 뻥 뚫어줬네요. 네.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죠. 실제로 이제 손기정 선수를 지지하는 약방 광고를 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조선일보 금메달을 땄던 손기정 선수 사진에 일장기를 지우는 사진을 게재하게 되는데 결국 무기 정간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불이익을 당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D약방이 먼저 나서서 가장 목소리를 낸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냥 장사 수완이냐? D약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그런 약방은 아닙니다. 그래요? 독립운동 기관 중에 하나였던 임시정부의 연락 거점 역할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그 약방 문 닫아야 되는데. 네. 민강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독립운동을 함께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요? 독립운동 갑니다. 민강이 건넨 자금은 1919년에 벌어졌었던 독립운동에도 쓰여집니다. 꽉 막힌 채끼를 뚫어주는 것처럼 막혀있던 독립자금도 시원하게 이제 뚫어준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이 약 한 병이면은 설렁탕 두 그릇에 막걸리 한 마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약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비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납득이 되는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민강이 이제 독립운동가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조선인 사이에서는 디약방 구매 운동 이런 거를 좀 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 독립자금을 대셨던 분이 돈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돈 세탁. 이게 당시에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귀한 제품이었어요. 잘 팔려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때 뭘 챙겼냐? 돈으로 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이 디약방의 드링크를 바리바리 챙겨갑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그걸 팔아서 현지 화폐를 조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 작업을 쓴 겁니다. 네, 너무 안타깝게도 네네.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에 함께 하셨었던 민강은 1924년에 독립운동을 가담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경찰 치조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독립운동 자금 막아가지고 상해로 보내고 뭘로 보내고 탈로가 나가지고 민강 선생이 2번이나 잡혀들어가 가서 옥살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은 탄압이 더 심했거든요. 음식을 감옥서 한 1, 2년 사면은 그것만 먹고는 영양실조로 다 죽어요. 그때 운동 나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곤충 같은 것도 막 씹어먹고 그렇게 비참했어요. 민강 선생은 고문 후유증으로 1931년에 돌아가셨어요. 48세. 사실 아버지 민병호보다 먼저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네. 아유. 민병호가 처음에 이 약방을 세운 것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민강이 독립운동가로 클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민강 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윤창식이라고 하는 분이 맡게 됩니다. 이분도 독립운동하셨던 분이에요. 윤창식 선생님이 이제 민강 선생의 뜻을 이어서 조선을 위한 기업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D제약은 나라의 아픔을 함께 짊어졌던 기업으로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그냥 오래된 약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라의 아픔을 함께했던 약방이었다는 게 앞으로 송아지 먹을 때마다 뭔가 애국심이 막 차오를 것 같고 그렇네요.